현재 에러가 난 상태구나. 그래서 이 OK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의 상태 정의를 해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해당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헬로 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중에서도 좀 더 고난이도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P2E 게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봄 크리토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자동화하는 방법들, 중상급 정도의 난이도의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클릭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지금 게임 화면에서의 좌표를 알아내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다면은 이 뒤로 가기 버튼의 좌표를 알아내야 하는데, 어차피 뒤로 가기 버튼은 요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좌표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파이오토 GUI라는 패키지인데요. 파이오토 GUI에는 이 포지션이란 메소드를 콜하면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만들고, 이게 무한 정도면 좀 그러니까 이제 타임을 약간의 딜레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초씩 딜레이를, 그러니까 포지션을 한번 구하고 1초씩 쉬었다가 포지션 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무한 반복해 볼 거예요. 자,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XY 좌표가 나오죠. 네, 제 마우스 버튼에 XY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게임 화면에 갖다 두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두면은 이 뒤로 가기 버튼의 X 좌표는 151, Y 좌표는 19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1, 199를 한번 클릭해 볼 건데, 클릭하는 방법은 X는 151, Y는 199.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는 방법은 파이오토 GUI에 클릭. 이렇게 해놓고 150, 그러니까 X랑 Y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계속 클릭하게 됩니다. 네, 여기 내가 들어가도, 아이고, 계속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뒤로 가기 버튼을 계속 클릭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끄고 싶으면은 왼쪽 상단으로 마우스 커서를 억지로 이렇게 옮기면은 꺼져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듀레이션이라는 요 파라미터에 1이라고 넣으면 1초 동안 이 XY 좌표로 위치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에 제가 오토 슬라이드 매크로 만들 때도 한번 사용했었죠. 근데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은 트윈을 주는 방법인데, 리니어하게 움직이지 않고 트윈을 주는 방법. 파이오트 GUI에 is, in, out, 그 다음에 sign 이렇게 입력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게임 화면으로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마우스가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죠. 네, 다시 왼쪽 위로 딱 마우스를 옮기면 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 클릭하는 방법, 네, 사람처럼 클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요것은 근데 조금 약간 랜덤하게 클릭하도록 할 건데, 랜덤하게 클릭하게 하려면은 이제 랜덤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 요거를 이제 X 좌표도 약간 랜덤하게 클릭하도록 하려면 랜덤에 랜드 인트 하고 151, 뭐 160 정도 이렇게 클릭하게 하고요. 랜덤에 랜드 인트 199에 205 정도 클릭하게 합니다. 그 다음 듀레이션 같은 경우도 약간 랜덤하게 랜드 인트 한 1초에서 한 뭐 3초 사이, 1, 2, 3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D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랜덤한 위치로 클릭을 할 겁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랜드 인트. 이렇게 해서 클릭하도록 만들어 보면요, 마우스가 가서 클릭하고,
요게 계속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알아서 클릭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좌표로 뭐 검사를 한다고 해도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랜덤 클릭하는 것까지 했는데,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랜덤하게 클릭하는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이 게임이 그 로그아웃이 된단 말이죠. 뭐 에러가 난다거나 갑자기 서버 접속이 끊기면은 로그아웃이 되면은 요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는데 이런 창이 떴을 때 이 커넥트 월렛 그는 지갑을 연결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그인 창이 떴을 때만 내가 이 버튼을 클릭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미지 인식을 씁니다. 오픈CV로 굉장히 쉽게 이미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 템플릿 매칭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고 tm.py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준비해줘야 할 것은 여기서 이제 커넥트 월렛 이 커넥트 월렛을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이렇게 connect wallet.png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저장해 놨다가 이 이미지 파일을 보고서 우리 화면에 스크린샷 다시 찍어서 이 커넥트 월렛의 위치를 알아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 이번에 사용할 패키지는 오픈CV, 그 다음에 MSS라는 패키지로 요 스크린샷을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numpy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with MSS에 MSS하고 SCT 라고 한 다음에 모니터라는 어떤 딕셔너리를 지정해 줄 건데 여기다가 그 left 그러니까 왼쪽 상단의 좌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left top 이렇게 요게 바로 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y1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xy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린샷 하려는 왼쪽 상단부터의 너비 저는 1024라고 하겠습니다. 하이트도 1024 해서 너비랑 높이를 지정을 해주고 먼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이 먼은 모니터의 번호예요. 여러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0번 모니터냐 아니면 1번 모니터냐 그래서 모니터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모니터인 0번 모니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T의 grab이라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모니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필로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오픈CV에서 사용하려면 4채널짜리 이미지를 3채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CV에 convert color 하고 이미지 한 다음에 cv to color RGBA 그러니까 4채널짜리 이미지를 RGB가 아니죠. 자, BGRA죠. BGRA를 BGR로 3채널짜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4채널짜리 이미지를 3채널짜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요. 그러면은 오픈CV에서 사용할 준비를 다 마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크린샷 찍은 이미지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은 IMShow를 사용해서 미리 보기 특히 미리 보기를 할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창을 띄워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캡처를 찍으면 아이고 이 컨버트 컬러 요거 하기 전에 요거를 numpy 어레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요걸 띄워놓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란 창에 캡처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캡처가 됐습니다. 자 캡처를 잘 했으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템플릿 매칭을 할 건데 우리의 이제 타겟 이미지 커넥트 월렛 이미지를 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변수에다가 imread
그다음에 connect wallet.png 파일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템플릿 매칭을 사용할 건데 result에다가 cv2 템플릿 매치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 넣고 그 다음 타겟 이미지 넣고요. 그 다음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cv2에 템플릿 매치 하고 coefficient nume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템플릿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면 cv2에 imshow 한 다음에 이 less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템플릿 매칭한 결과를 보면요. 자, 우리가 왼쪽에는 우리가 캡처한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는 템플릿 매칭을 실제로 진행한 그게 있는데 지금 템플릿 매칭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트 월렛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커넥트 월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빛나는 곳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매치 템플릿을 한 결과, 이 결과를 cv2의 min, max, location이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min, max, location의 함수의 설명을 보면 finds the global minimum and global maximum in an array. array에서 최고로 작은 점의 위치랑 최고로 큰 점의 위치 그리고 값을 반환하는데요. 반환하는 방법은 minvel, maxvel, min location, max location 이렇게 반환한다고 해요. 그래서 minvel, maxvel, min location, 그다음에 max location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템플릿 매칭의 메소드 이 방법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tm, coefficient, nomd 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탑 레프트의 좌표가 맥스 로케이션이 됩니다. 탑 레프트라고 하면은 템플릿 매칭을 한 결과에서 이 왼쪽 위의 좌표가 맥스 로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바텀 라이트 오른쪽 아래점을 구해야겠죠. 오른쪽 아래점을 구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우리의 타겟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이미지의 너비의 높이는 이렇게 해서 타겟의 shape를 구하면 되겠죠. h가 높이, w가 너비 이렇게 되고요. 바텀 라이트의 좌표는 탑 레프트의 0번 플러스 w고 탑 레프트의 1번 플러스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릴 때는 cv2의 rectangle 직사각형을 그려라. 어디다 그리냐? 캡처한 이미지에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 PT1의 좌표는 탑 레프트고 PT2는 오른쪽 아래 좌표죠. 바텀 라이트고 그 다음에 컬러는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 thickness는 3 정도의 두께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띄우고 자, 템플릿 매칭 시작하면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커넥트 와일렛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커넥트 월렛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게임 화면을 띄워두고 이렇게 찾으면은 잘 찾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게임 화면을 이런 다른 화면으로 게임 화면 중에 다른 화면으로 바꾸고 템플릿 매칭을 해도 보시면은 지금 캡처를 한 것 중에 여기 부분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가장 큰 부분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 밸류를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스 밸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민 밸류와 맥스 밸류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면에서의 캡처를 해서 템플릿 매칭을 했을 때 민 밸류가 마이너스 0.43, 맥스 밸류가 0.44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면으로 가서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민 밸류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맥스 밸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나왔을 때 맥스 밸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요 수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 밸류가 뭐 0.8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면에서 이렇게 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커넥트 월렛이 진짜 없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안 그려지도록, 네모칸이 안 그려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스레시홀드를 잘 지정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맥스 밸류를 사용해서 스레시홀드를 잘 지정해 놓으면은 이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어느 화면에 있는지를, 지금 현재 어느 화면이 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게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타겟 이미지로 저장해 놓으면, 현재 지금 화면 캡처를 딱 한 다음에 템플릿 매칭을 하면은 현재 에러가 난 상태구나, 그래서 이 OK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의 상태 정의를 해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해당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도 이 화면 요거를 캡처해두고 템플릿 매칭을 여러 개를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런 게임 메인 화면 로비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스트에 몇 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발자를 위한 P2E 게임 오토 매크로 가이드를 한번 이렇게 두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컴퓨터한테 돈을 벌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